말 그대로입니다. 이탈리아의 불어닥친 재앙을 한국이 전부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단 해산물 하나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요. 푸른 꽃게가 이탈리아의 생태계를 망쳐 초토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푸른 꽃게로 한국에서는 당뇨까지 치료했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사벨라예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한 마리의 눈부신 푸른 꽃게가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답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해드릴게요. 저는 남부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데 이곳은 우리 아름다운 해안에 따뜻한 햇살이 내려오는 곳이에요. 보통 바다는 보석처럼 반짝이고 삶은 대체로 평화롭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모두가 걱정할 만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푸른 꽃게예요. 정말 어딜 가도 보이더라고요. 이 생물들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몸은 눈부시게 파랗고 위험할 정도로 날카로운 집게발을 가지고 있어서 꽉 쥘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꽃게들이 우리 지역 어부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전 그분의 조개밭을 구경하러 갔을 때 아버지 마르코께서 이사벨라, 큰일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이 푸른 꽃게들이 모든 걸 다 먹어 치우고 있어요. 우리가 기르던 조개와 홍합이 다 없어졌어요. 아버지는 물속에서 덫을 끌어올리시더니 그 안에서 최소한 20마리의 푸른 꽃게가 서로 날카로운 집게발을 부딪히며 화가 난 듯한 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또 다른 꽃게들이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네 어부들이 하루에 12톤씩 잡는다고요. 믿겨지세요? 12톤이라니요. 그런데도 부족하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와 다른 어부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속상하실지 가늠이 갔어요. 이게 그분들의 생계이자 전통이었거든요. 수많은 가족들이 대대로 이 바다에서 낚시를 해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 민호와 함께 발코니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신기해요. 민호께서 뜻밖의 반응을 보이며 말씀하셨어요. 어렸을 때 제가 자란 한국에서는 푸른 꽃게를 오히려 귀하게 여긴답니다. 귀하게? 이 괴물 같은 것들을요? 저는 믿기 어려워하며 되묻곤 했어요. 민호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의 의사들이 이 꽃게를 약으로 활용해왔어요. 특히 황달로 인해 피부가 노래지는 분들이나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당뇨 환자들에게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거 정말 옛날 할머니들의 이야기 같은데요? 라고 말했어요. 사실 저는 로마의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마케팅 이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과학과 현대의학을 믿었고 세련된 삶과 성공적인 경력을 자랑스럽게 여겼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전통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한국은 너무 다르잖아요. 라고 민호께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전통 의학이 현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민호께서는 언제나 인내심을 가지고 웃어주시며 제 의견에 귀 기울여 주셨어요. 한국에서 태어나 이탈리아에서 저와 함께 살면서 민호께서는 늘 자신의 고향에 관한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저는 잘 귀담아 듣지 않았답니다. 언젠가는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민호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민호의 말씀이 얼마나 옳은지 전혀 몰랐어요. 이 아름다운 푸른 꽃게들, 이탈리아에서는 끔찍한 해충으로 여겨졌지만 한국에서는 치유의 보물로 여겨진다는 사실, 이것들이 곧 제 세계의 중심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제 질서 정연하던 삶이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것도, 그리고 한국 의학에 대한 강한 제 의견이 제일 개인적인 방식으로 도전을 받을 거라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이에요. 먼저 저는 때로는 가장 큰 문제가 가장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어요.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이에요. 저는 제 아기가 태어난 후 제 인생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름다운 딸 소피아가 태어난 지 3주 후 어느 아침 양치질을 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거든요. 민호, 제 목소리가 떨리며 외쳤어요. 어서 와주세요. 거울을 보니 제 피부에 노란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이건 이탈리아의 햇살로 인한 건강한 광채나 그을림이 아니라 진짜 노란색이었어요. 눈도 똑같이 노랗게 변해버렸어요.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저는 소리 없이 중얼거리며 제 얼굴을 만져보았어요. 민호께서 급히 달려오시더니 제 모습을 보고는 눈이 커지셨어요. 이사벨라, 바로 병원에 가야 해요. 민호께서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건 제 문제가 시작에 불과했어요. 피부가 노란 건 물론이고 언제나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기 시작했거든요. 새 엄마라서 느끼는 평범한 피로감이 아니라 아예 몸이 버티지 않는 듯한 피로였어요. 어떤 날은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고 아기 소피아를 안는 것조차 제게 큰 힘을 필요로 했어요. 그 후 몇 주간은 정말 악몽 같았어요. 이탈리아 곳곳의 병원을 전전하며 의사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차가운 대기실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다 보면 주사 바늘 때문에 팔이 멍들 정도였어요. 추가 검사가 필요해요. 라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정확한 원인이나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했어요. 어느 저녁 또 한 번 실망스러운 병원 방문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민호께서 제 옆에 앉아 부드럽게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이사벨라, 민호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각해봤는데 혹시 한국에서 치료받아 보는 건 어때요? 저는 눈물도 닦으며 고개를 들고 한국이라고요? 진심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진심입니다. 민호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의료 시스템은 정말 대단해요. 현대 의학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효과를 봐온 전통 요법도 병행하거든요. 게다가 새 엄마들을 위한 특별관리센터도 있답니다. 두통이 더 심해지긴 했지만 저는 민호의 말을 듣고 마음 한켠에서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제 몸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이탈리아 의사들도 해답을 찾지 못하자 저는 결국 한 달 동안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보기로 결정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내 몸이 불편하고 승객들이 제 노란 피부를 힐끔거리자 마음이 무척 무거웠어요. 창밖으로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며 이게 정말 큰 실수가 아닐까 걱정했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공항은 정말 현대적이었답니다. 모든 것이 세련된 유리와 빛나는 표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정돈되어 있었어요. 제 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민호 어머님 정희님께서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셨어요. 제 상태를 보시고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않으셨지만 곧바로 친절하게도 민호와 함께 제가 탄 차로 안내해 주셨어요. 어디로 가는 거죠? 약해진 목소리로 제가 물었어요. 산모 요양원으로 가요. 민호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신생아를 낳은 후 산모들이 회복하기 위해 가는 곳이죠. 거기서 최고의 관리를 받으실 거예요. 요양원은 병원이라기보다는 고급 호텔 같았어요. 제 방은 편안한 침대와 부드러운 조명, 그리고 도시의 아름다운 전망이 펼쳐져 있었어요. 간호사분들께서 매 시간마다 상태를 점검해 주셨고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특별한 차와 식사를 가져다 주셨어요. 어느 한 간호사분은 제게 특별한 복부 랩을 어떻게 착용하는지 알려주시며 이렇게 하시면 산후에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도움이 돼요. 영어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날 첫날 밤 편안한 침대에 누워 공기청정기의 부드러운 소리를 들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고백했어요. 솔직히 좀 무서워요. 이 이상한 한국의 치료법들이 제게도 효과가 없으면 어쩌죠? 완전히 낫지 못하면. 그 후 일주일이 지나자 제 피부의 노란색이 조금씩 사라지고 요양원 밖 정원을 산책할 정도의 에너지가 돌아왔음을 느꼈어요. 간호사분들께서는 계속해서 특별한 차와 식사를 가져다 주며 제 건강 회복을 도와주었어요. 간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한 간호사분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해 주셨어요. 전 이런 전통 요법에 대해 완전히 믿진 않았지만 뭔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단순히 휴식과 섬세한 관리 덕분인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해 봤어요. 며칠 후 요양원을 떠나 민호의 가족과 함께 머무르게 되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긴장되었어요. 민호 어머님 정희님과는 몇 번밖에 뵌 적이 없었고 오랫동안 함께 지낸 적도 없었거든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정희님 댁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 한 구석이 떨렸어요. 정희님 댁은 아름답지만 이탈리아의 저희 아파트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실내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했고 거실 대신 바닥 난방이 깔린 넓은 방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아름다운 식물과 소박한 장식들로 꾸며져 있었답니다. 여기서 주무세요. 정희님께서 말씀하시며 바닥에 놓인 매트를 보여주시면서 허리 건강에 좋아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저는 즉시 이탈리아의 크고 포근한 침대가 그리워졌지만 정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진짜 도전은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어요. 정희님께서는 신생산모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계셨어요. 매일 아침 정희님은 흙냄새가 나고 맛은 훨씬 더 별로인 특별한 차를 준비해 주시며 전부 다 드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한 방울도 남기지 않도록 보셨어요. 노란 기운 다 가셔야 해요. 또 목욕 너무 자주 하지 말라. 입어야 할 옷배를 항상 가려야 한다. 그리고 안전한 음식까지. 정희님의 규칙은 이래저래 제 생활에 큰 제약이 되었어요. 정희님 말씀에 따르면 찬 음료는 위험하고 대부분의 과일은 제 체질에 맞지 않으며 몸을 따뜻하게 해줄 특별한 음식들만 먹어야 회복에 좋다고 하셨어요. 어느 저녁 규칙에 지쳐서 저는 몰래 작은 잔에 와인을 곁들여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딱 한 모금 정도만 마신 거예요. 그런데 정희님께서 식당으로 들어오시더니 마치 독을 마신 것처럼 놀라며 외치셨어요. 절대로 안 돼요. 정희님께서 꾸짖으시며 제 잔을 빼앗으셨어요. 신생산모에게 전통적으로 금기시하는 거예요. 특별한 차와 회복에 좋은 음식만 드셔야 하는데 말이에요. 술은 회복에 정말 나빠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오르며 저는 이탈리아 사람이잖아요. 거긴 저렇게 하는 게 보통이에요. 라고 침착하게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작은 자네와 아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 방식대로 살게요. 그러자 정희님의 얼굴은 굳어졌고 더 이상 말씀을 잇지 않으시고 방을 떠나셨어요. 민호께서는 불편한 표정으로 제게 바라보시며 어머님은 도와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하는 모든 걸 통제하는 거잖아요. 저는 속삭이며 도움은 고맙지만 여긴 마치 아이 취급받는 기분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이탈리아에 계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익숙한 목소리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농장은 어떠세요?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의 한숨만으로도 모든 것을 말해주셨어요. 별로예요, 이사벨라. 푸른 꽃게들이 예전보다 더 심해졌어요. 또 새 가족이 조개밭을 완전히 포기해버렸답니다. 대대로 이어져 온 전통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제 마음은 아버지를 향한 안타까움으로 무너졌어요. 제가 여기서 제 건강과 문화의 차이로 고생하는 동안 아버지는 평생의 터전을 잃어가고 계셨거든요.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나는 맛있는 냄새에 끌려 들어가 보니 정희님께서 제게 오랜만에 배고픔을 느끼게 해주는 요리를 준비 중이셨어요. 이게 뭔가요? 제가 부엌에 들어서며 물었어요. 푸른 꽃게 수프예요. 정희님께서 냄비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하셨어요. 간 건강에 좋고 노란 기운을 없애준답니다. 저는 얼어붙은 듯이 푸른 꽃게라고요? 이탈리아에서 문제를 일으키던 그 꽃게요? 라고 물었어요. 정희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다가와 한국에서는 푸른 꽃게가 매우 귀한 보물이에요. 약으로도 아주 좋답니다. 하시며 제 얼굴을 보며 오늘은 얼굴이 한층 밝아졌네요. 노란 기운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날 아침 거울을 봤을 때 제 피부톤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정상에 가까웠거든요. 정희 어머님, 제가 천천히 말씀드렸어요. 푸른 꽃게를 약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정희님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며 살짝 미소 지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정희 어머님께서는 수프로 담긴 국물을 그릇에 담아 제게 건네시며 먼저 드시고 그 후에 이야기해요. 라고 하셨어요. 수프는 정말 맛있었어요. 풍부하고 감칠맛이 넘치는 맛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식사를 하며 저는 인생의 아이러니함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탈리아에서 아버지의 사업을 망치는 존재로 여겨지던 꽃게가 여기 한국에서는 제 건강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늦게 정희 어머님께서 제게 직접 자신만의 레시피 책을 보여주셨고 한글로 적힌 내용을 하나하나 번역해 주셨어요. 꽃게의 각 부위가 어떻게 다른 건강 문제에 쓰이는지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껍질은 피부에, 살은 혈액에 좋다고요. 모두 간 건강에도 좋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 꽃게들을 그냥 해충으로만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자. 정말 아깝지 않아요? 정희 어머님께서 놀란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그날 저녁 정희 어머님과 함께 또 다른 푸른 꽃게 요리를 준비하면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정희 어머님과 제가 한 가지씩 서로를 이해해 나가고 있었고 그러면서 제 몸뿐만 아니라 어쩌면 아버지 문제도 함께 해결할 단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정희 어머님의 푸른 꽃게 수프가 담긴 그릇 사진을 찍어 아버지께 보내며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푸른 꽃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은 것 같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이지만요. 영상 통화로 아버지의 피곤하지만 호기심 어린 얼굴이 보였어요. 푸른 꽃게 문제의 해답이라뇨? 아버지께서 물으셨어요. 저는 정희 어머님의 푸른 꽃게 수프가 담겼던 빈 그릇을 들어 보이며 아버지, 한국에서는 이 꽃게들이 해충이 아니라 보물이에요. 약재와 식재료로 쓰이죠. 그리고 제가 이것을 먹으면서 건강이 좋아지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이에요. 정희 어머님의 푸른 꽃게 치료를 받고 2주가 지나자 제 피부에서 노란 기운이 거의 사라졌고 집안일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에너지가 회복되었어요. 이 꽃게들에게 뭔가 치유의 힘이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정말 흥미로운데 이게 어떻게 이탈리아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죠? 아버지께서 이마를 문지르며 물으셨어요. 조개밭을 파괴하는 꽃게들이 아직도 너무 많잖아요. 그게 바로 제 말씀이에요. 저는 신나서 말씀드렸어요. 꽃게가 많은 건 문제지만 한국에서는 그들이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이 재난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다음 날 저는 정희 어머님께 꽃게에 관한 모든 지식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정희 어머님께서는 놀라신 듯 했지만 기꺼이 제게 알려주셨어요. 먼저 시장에 가요. 정희 어머님께서 쇼핑백을 들고 말씀하셨답니다. 서울의 수산시장은 이탈리아의 시장과는 전혀 달랐어요. 수백 명의 상인들이 온갖 해산물을 파는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었어요. 냄새, 소리, 그리고 색채가 모두 압도적이었답니다. 사람들은 빠른 속도로 한국어로 소리치며 흥정을 했고
물고기들이 튀고 꽃게들은 곳곳 탱크 안에서 집게발을 쨍그랑거리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희 어머님께서는 저를 곧바로 푸른 꽃게만 파는 곳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꽃게의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보고 저도 깜짝 놀랐답니다. 정말 특별한 꽃게예요. 한국에서는 꽃게가 많지 않아서 매년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저는 시장, 가격, 그리고 다양한 꽃게의 조리 및 판매 방식을 사진으로 남겼어요. 머릿속에는 아이디어가 번쩍번쩍 떠올랐어요. 정희 어머님 댁으로 돌아와서는 3가지 다른 푸른 꽃게 요리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는 제간에 좋다는 치유 수프, 하나는 당뇨에 좋은 간장이 절여진 꽃게, 또 하나는 혈액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시는 매콤한 스튜였어요. 왜 이게 약으로 효과가 있는 걸까요? 라며 제 마케팅 마인드가 과학적 근거를 알고 싶어 했어요. 정희 어머님께서는 과학적인 상세 설명은 잘 모르신다고 하셔서 그날 저녁 노트북으로 몇 가지 조사를 해보았어요. 그러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푸른 꽃게에는 키토산과 특별한 단백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저는 민호께 신나게 말씀드렸어요. 실제 과학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즉시 아버지께 다시 전화를 걸어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희가 꽃게를 단순한 해충으로만 보지 말고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해보는 것 어떨까요? 만약 꽃게를 없애려 노력하기보다 약재로 활용한다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는 회의적인 얼굴로 약재요? 이사벨라, 우린 조개밭을 운영하는 사람이지 의사가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회사는 건강보조제를 만드는 곳이에요.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탈리아에서 잡힌 꽃게를 활용해 당뇨와 간 질환을 돕는 보조제를 개발할 수 있다면 말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에서 희망이 반짝였어요. 정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반드시 알아볼게요. 다음 날 저는 로마 사무실에 연락을 했어요. 제 비서도 제 아이디어에 크게 놀라며 푸른 꽃게로 약을 만든다고요? 그런데 꽃게는 그저 해충 아닌가요? 라고 물었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연구팀과 CEO와의 회의를 바로 잡아주세요. 정말 놀라운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의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정희 어머님께 배우며 전통 한의학 전문가인 김 박사님을 소개받았어요. 김 박사님께서는 기록에 따르면 푸른 꽃게 치료는 400년 넘게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알고 있던 것이 이제 현대 과학이 막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꽃게가 그려진 고대 의학 서적을 보여주셨어요. 배울수록 저는 점점 더 신이 났어요. 푸른 꽃게 치료 덕분에 제 건강은 날마다 좋아졌고 피부의 노란 기운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에너지도 돌아왔어요. 제 좁은 의학관이 오히려 너무 한정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전통의 지혜에도 분명 배울 점이 있었다는 사실이요. 드디어 회사와 영상 회의를 하게 되었을 때 저는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이전과 이후의 제 사진들을 보여드리며 푸른 꽃게 약에 담긴 과학적 근거를 설명하고 새로운 제품 라인, 푸른 꽃게 건강 보조제를 제안했어요. 이렇게 하면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탈리아에서 꽃게 침입 문제를 해결하며 동시에 당뇨와 간 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중한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회의 중 보이던 로사 씨, 우리 사장님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셨어요. 전통의학이라고요? 그건 너무 구시대적이지 않나요? 저희 회사는 현대의약품을 다루고 있잖아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씀드렸어요. 존경하는 로사 씨, 이건 구식과 현대식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든 가치 있는 해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문제예요. 과학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고 제가 직접 겪은 변화가 그 증거입니다. 제 건강해진 얼굴을 화면에 비추며 덧붙였어요. 게다가 이 이야기는 마케팅적으로도 엄청난 스토리가 될 겁니다. 생태학적 재앙을 건강혁명으로 바꾸는 거죠.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러다 로사 씨의 얼굴에 곧 사색에 잠긴 표정이 스며들었어요. 좋아요. 3개월을 드리죠. 연구팀을 구성해 이 아이디어가 정말 실현 가능한지 보여주세요. 만약 효과가 있다면 이 프로젝트를 이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기쁨에 거의 자리에서 뛰어오를 뻔했어요. 곧바로 정희 어머님과 민호께 그 소식을 전했어요. 우리 해낼 거예요. 푸른 꽃게 해충을 약재로 바꾸자고요. 정희 어머님께서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푸른 꽃게가 좋고 나쁘다는 건 없어. 단지 지역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뿐이지요. 사람들도 그렇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정희 어머님의 말씀이 꽃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때때로 한 곳에서는 재앙처럼 보이는 것이 다른 곳에서는 보물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지식을 공유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 후 3개월은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흘러갔어요.
저는 한국과 이탈리아를 오가며 양국의 전문가들을 모아 푸른 꽃게 보조제 프로젝트를 진행했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아버지께서 꽃게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해충으로만 여기던 꽃게들이 이제는 기회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사벨라, 이것 좀 보세요. 아버지께서 제 농장을 보여주시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조개 반만 있었지만 이제는 특별한 꽃게 덫이 설치되어 있어요. 어제 2톤이나 잡혔는데 한국의 한 회사가 다 사가려고 하네요. 우리 마을 어부분들도 조심스레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조개 재배 대신 푸른 꽃게 잡는 것으로 전환하고 계셨어요. 비록 계획했던 삶은 아니었지만 다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 덕분에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라고 한노 어부께서 주름진 얼굴에 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알았겠어요. 이 푸른 괴물들이 우리를 망치는 대신 구해줄 줄을? 한편 우리 연구팀은 흥미로운 발견을 했어요. 과학자들은 한국 전통의학이 수세기 동안 믿어온 사실, 푸른 꽃게의 당뇨와 간 질환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어요. 결국 이 유익한 성분들을 추출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알약 형태의 제품으로 만들었답니다. 회사의 이사회에서 발표할 때 저는 특별 초청 손님으로 정희 어머님과 한국 전통의학을 대표하는 김 박사님을 모셨어요. 보시다시피 저는 다양한 차트들을 화면에 보여드리며 설명했어요. 저희 푸른 꽃게 보조제가 시험군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15% 낮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거의 20% 개선시켰습니다. 이 결과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많은 약보다도 효과적입니다. 이사회 멤버들은 감탄하셨지만 로사 씨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셨어요. 이 시장은 규모가 작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몇이나 꽃게 보조제를 믿겠어요? 그러자 김 박사님께서 나서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푸른 꽃게 약재는 대대로 신뢰받아왔고 이제는 과학적 증명이 더해져 그 인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기쁘게도 이사회는 전 세계 유통을 위한 프로젝트를 승인하셨어요. 몇 주 안에 마케팅팀은 생태학적 재난이 의학적 돌파구로 변한 이야기를 담은 멋진 패키지를 만들어냈답니다. 주문은 전 세계에서 쏟아졌어요. 미국, 유럽, 아시아 각국에서 저희 푸른 꽃게 보조제를 찾는 고객들이 많아졌고 주문이 너무 폭주하자 아버지께서는 더 많은 어부들을 동원하여 꽃게를 잡아야 할 지경이 되었어요. 어느 저녁 로마의 발코니에서 민호와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정희 어머님의 영상 통화가 걸려왔어요. 전에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사벨라, 좋은 소식 있어요. 정희 어머님께서 기분 좋게 외치셨어요. 제 친구 민정이 푸른 꽃게 요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지금 아주 유명해졌어요. 많은 관광객들이 직접 와서 시식하고 있답니다. 민정은 인기 있는 푸드 유튜버로 정희 어머님의 전통 푸른 꽃게 요리에 관한 영상이 바이럴되면서 작은 마을에 관광객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어머님. 저는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의 레시피 덕분에 제 건강도 회복되고 어머님의 지역사회도 다시 활기를 찾고 있네요. 그러자 정희 어머님께서는 요리법만이 아니라 우리 우정 때문이에요. 이탈리아와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어준 거죠. 라고 말씀하시며 제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처음에 정희 어머님을 이해하기 힘들어했던 제가 이제는 어머님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로사 씨께서 제게 사무실로 오라는 전화를 하셨어요. 이사벨라, 로사 씨께서 진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울에 새로운 연구센터를 열어 전통의학이 현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더 연구할 예정입니다. 이 센터를 이끌어 달라는 제안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가요? 서울센터를 이끌라고요? 로사 씨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두 문화를 잇고 남들이 놓치는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증명했어요. 로마와 서울을 오가며 두 세계의 장점을 모두 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제 여정은 완전한 순환을 이루었답니다. 제 건강 위기가 제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제 아버지의 사업, 지역 어부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회복의 길을 열어준 것이었어요. 그날 밤 민호와 아기 소피아와 함께 앉아있던 저는 고백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정말 오해했었어요.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전통의학과 문화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제야 보이네요. 전통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결합이 바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랍니다. 민호께서는 제 손을 꼭 쥐며 때로는 길을 잃어야 새로운 길을 찾게 되는 법이죠. 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탈리아 해안의 해가 저물어가며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 때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푸른 꽃게들을 생각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재앙으로 여겨졌지만 한국에서는 보물처럼 귀하게 여겨지는 존재였죠. 진실은 꽃게들이 좋거나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처럼 살아가려고 애쓰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진짜 마법은 꽃게들과 싸우는 대신 함께 협력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났어요.
한국의 전통 지혜와 이탈리아의 과학적인 방법이 만나면 어느 한쪽만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었던 새로운 놀라운 결과물을 창조할 수 있는 거랍니다. 어느 날 정희 어머님의 사진이 제 핸드폰에 메시지로 도착했어요. 서울의 한 약국 진열대 옆에서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는 정희 어머님의 모습이었어요. 민호께게 사진을 보여주며 어머님, 다음 달에 이탈리아 꽃게 포획 현장을 직접 보시러 오신대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민호께서는 웃으며 소피아에게 두 분의 할머니가 있다는 건 두 문화, 두 전통이 함께 있다는 뜻이죠. 두 세계의 장점을 다 가진 거예요. 라고 동의하며 제 딸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탈리아 해안에 노을이 질 때 저는 푸른 꽃게들이 제게 얼마나 큰 가르침을 주었는지 생각했어요. 한 곳에서는 재앙으로 여겨졌던 꽃게들이 다른 곳에서는 약재로 소중히 취급받았어요. 때로는 가장 큰 문제 속에 가장 놀라운 해결책의 씨앗이 숨어 있는 법이죠.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지식과 전통을 나눌 때 그 결과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감동을 선사한답니다. 푸른 꽃게들은 앞으로도 세계 곳곳을 누비며 그들만의 여정을 계속할 거예요. 저 역시 이탈리아와 한국, 전통과 혁신, 옛것과 새것 사이에서 다리를 놓으며 제 인생의 여정을 이어나갈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한때 재앙으로 여겨졌던 문제가 다른 곳에서는 보물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게 된 제 마음에서 시작되었답니다.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모험이 가장 뜻밖의 생명체로부터 시작되는 법이지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감동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